영상은 새벽에 운동한 영상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 이동 중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바빠서 운동을 새벽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허리를 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허리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뻣뻣했고 그래서 자다가 많이 깼고 움직이기 불편했습니다. 근데 일정이 있었고 또 계속 움직여야 몸이 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바로 운동하러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몸으로 에어 데드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허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이건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이 골반부터 그 위가 하나의 통나무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복압을 잘 잡은 뒤에 이 다리 후면 햄스트링이나 힙 이런 데가 이완되게, 그러니까 늘어나게 이런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하듯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바벨 없이 맨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무릎에 손을 짚고서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익숙해지시면, 그리고 내려가는데 하다 보면은 점점 허리가 풀려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손으로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풀리면은 빈 바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 바벨로 진행을 하면 되고, 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잘 풀렸다 싶으면은 더 부하를 올려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너무 무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순환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15에서 20회 정도씩 한 3, 4세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도 되고, 자주 할수록 더 빠르게 허리가 회복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지금 운동 다 끝나고 난 상태인데 허리의 상태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진 걸 느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일주일이면은 전과 비슷하게 다시 훈련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를 또 가볍게 삐고 나서 그 와중에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했는데,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평소보다 좀 더 중립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허리에 부담도 전혀 안 됐습니다. 몸통 중립만 잘 잡으면은 허리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허리에 부담이 오히려 안 느껴집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했지만 제가 이 이후에 그냥 스쿼트 패턴 가볍게만 60kg로 그냥 가볍게 몸만 풀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더 느꼈는데 몸통만 중립 잘 되고 복압만 잘 잡으면 허리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허리를 어제 가볍게 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실험을 하듯이, 왜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해봐야 또 제가 회원들을 알려드리거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느낌으로 안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몸통을 배를 잘 잡은 다음에 그냥 앉으면은 허리에 부담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앉을 때 중심인데, 베스트는 중심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발의 0점이 잘 맞게 되면은 앉을 때 갑자기 힘이 풀리는 지점이 없게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앉을 때 어느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쿼터 스쿼트를 지나고 하프에 가까워지고 그 이후에 갑자기 힘이 쭉 풀리듯 빠르게 주저앉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중량을 다뤄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간을 내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진짜 가장 베스트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이렇게 55까지 진행을 했고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깨에 이런 펌핑감도 좋았습니다. 제가 코칭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운동을 오래 해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이 힘을 쓰는 근력 운동과 상관없는 운동일지라도 뭐 마라톤이 됐든 뭐 태권도가 됐든 이런 사람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근성장을 이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이유가 혹시 뭐 심장이 튼튼하거나 폐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느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거기에 모세혈관,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이나 이런 고반복 운동, 그러니까 보디빌딩 하듯이 고반복성 훈련을 하면은 이 모세혈관이 더 빽빽하게 우리 몸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니까 혈관이 더 잘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이 피가 더 잘 온몸에 구석구석 잘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육에 피가 잘 통하면은 영양분도 더 잘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근육의 회복에 있어서 여러 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살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이런 강한 펌핑감, 약간 유산소성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유산소성 운동이라던가 고강도 인터벌 같은 느낌, 또는 고반복하는 훈련, 뭐 8회에서 12회를 가져가는 이런 느낌의 훈련을 진행하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근육량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근육 유전자나 이런 게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보디빌딩 베이스이기도 했고,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특전사를 나왔는데 거기서 4년 동안 거의 매일 6km에서 10km는 달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뛰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몸의 기초적인 체력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나 이런 게 미리 잘 발달되어 있어서 또 운동에 대한 반응이, 또 회복 능력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유산소를 따로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고반복하는 거를 뭐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너무 반복수를 적게만 가져갔다면은 블록형 주기발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8회에서 12회 위주로 블록을 쌓고, 뭐 4주에서 5주, 길게는 8주 쌓고, 그 다음에 뭐 5회 위주, 그 다음에 또 3회 2회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블록형 주기화를 진행해 보는 것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훈련을 주에 뭐 4회나 5회 진행하고 쉬는 날에 약간 기분 좋게 인터벌을 한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가지 나에게 맞는 게 뭔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계속 수련하는 자세로 훈련을 진행하시면은 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좀 건강도 더 해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산소성 운동 이런 걸 많이 하면 계속 좋냐라고 하자면,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체력적인 부분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쿼트 몸을 풀고 그리고 풀업을 묶어서 그냥 가볍게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만약 시간이 있었더라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침은 물론 좀 뻣뻣하긴 할 텐데 오후에는 허리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스쿼트를 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량은 낮춰서 반복수를 더 가져가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